과거를 되돌아보며 일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복과 웰빙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실수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외로움, 재정적 어려움, 심지어 피할 수 있었던 건강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조용히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너무 점진적으로 발생하여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초래하는 피해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후회를 피하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을 기쁨과 목적, 건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자신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노년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해로운 실수 중 하나는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침 산책을 건너뛰고 영양가 있는 식사 대신 간편식을 선택하는 등 미묘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습관이 합쳐집니다. 이동성이 감소하고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쇠퇴의 대부분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활동 부족, 영양 부족, 건강 문제의 조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몸이 뻣뻣해지거나 균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움직임은 필수적입니다. 덜 움직일수록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며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위층으로 걸어가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짚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이 나빠지고 이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인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 치유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헨리를 생각해 보세요. 74세인 그는 자신이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천천히 매일 산책을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더 피곤해지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상당한 양의 힘을 잃었고, 심지어 짧은 산책에도 긴장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는 데 몇 달이 걸렸고, 처음부터 자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다이어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영양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실제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단백질, 뼈 건강을 지원하는 칼슘, 소화를 돕는 섬유질과 같은 특정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한 간식에 의존하는 것은 결핍을 유발하여 나른함을 느끼게 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의사 방문을 피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지어 골다공증의 초기 징후조차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릴 때에는 이미 손상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은 변화를 적용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의 걷기 시간을 추가하거나 가공식품을 신선한 전체 재료로 바꾸는 등 작은 개선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나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허약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노화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가슴 아픈 실수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특정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전화 통화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방문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고립은 조용히 외로움, 우울증,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의 빠른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적의식, 참여, 정서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외로움이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믿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치매 발병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대화, 경험 공유, 정서적 연결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여 기억 상실과 인지 저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차 친구들과 연락하는 일을 중단하게 된 76세 된 도로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들이 가족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고 어느새 그녀는 회사에서 TV만 보며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이 어두워졌으며 한때 즐겼던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지역 독서 클럽에 가입하고 손주들을 더 자주 초대하는 등 마침내 그녀가 다시 연결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적극적이고 더 행복해졌으며 심지어 기억력과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화를 위해서는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유일한 교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책임이 있으며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등 함께 참여할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소스를 가짐으로써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이 바빠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술 덕분에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낯설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합니다. 하지만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음성 메시지 등의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면 특히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때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연결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클럽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바쁜 소셜 캘린더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하고 정서적으로 만족시키며 주변 세계와 소통하는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술, 생활 방식 조정, 심지어 사회 규범의 변화 등 많은 노인들이 적응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화는 불편할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특정 방식으로 생활한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적응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좌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기술이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연결을 유지하려면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온라인 뱅킹을 이해하든, 화상 통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든,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중요한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단순화될 수 있는 일상 업무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에 더욱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엘버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78세인 그는 자신의 오래된 폴더폰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손주들이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그룹 채팅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은행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액세스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많은 편의 시설을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기술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그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 영상통화를 사용하는 방법, 심지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마지못해 시작한 노력이 곧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나은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습관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식단 조정을 거부하거나 가정의 현대적인 안전 조치를 무시하거나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변화는 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적응을 거부하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의사소통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며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이를 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밀어내기보다는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일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멈추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연결되어 있고 덜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후퇴하지 않으며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더 강할수록 더 독립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마음이 더 개방적일수록 변화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쁨과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는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저축이나 퇴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지출, 미래 비용의 과소평가,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의 실패 등 재정적 관리를 잘못하면 편안해야 할 시간이 스트레스, 투쟁, 타인에 대한 의존의 기간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신이 버틸 만큼 돈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함정에 빠지지만 의료비, 인플레이션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저축한 돈이 예상보다 빨리 쇠퇴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단지 돈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삶의 단계에 맞게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축했다고 믿으며 은퇴 생활을 자유롭게 보낸 72세의 리처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행을 가고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정기적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대 후반이 되자 그는 저축한 돈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쌓이기 시작했고 장기요 양비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던 그는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의존해야 했는데 그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일찍부터 지출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저축을 늘리고 재정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재정 계획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단 은퇴하면 더 이상 투자, 예산 책정 또는 재정 조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관리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노년기에도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추적하고 의료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가능한 장기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향후 재정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사기의 주요 표적이기도 하며 사람들이 재정적 안정을 잃는 가장 가슴 아픈 방법 중 하나는 잘못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화 사기, 이메일 사기, 심지어 재정 상담사로 가장한 조작적인 개인조차도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신뢰하던 시대에 많은 노인들이 자랐고 사기꾼들은 이를 이용합니다. 금융사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원치 않는 제안을 피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조언자나 가족 구성원이 주요 금융결정을 검토하도록 하면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재정적 안정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관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명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염두에 두고 향후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돈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은 작은 재정적 변화라도 마음의 평화와 나중에 재정적 스트레스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간과되지만 인생을 바꾸는 실수 중 하나는 개인적인 성장을 포기하고 목적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일단 은퇴하면 학습, 목표 설정 또는 세상에 기여할 시간이 끝났다는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취미든 열정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기대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을 갖는 것은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정서적으로 만족하며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정신적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믿음입니다. 노화는 변화를 가져오지만 뇌는 일생 동안 학습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진짜 위험은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활동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면 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 퍼즐 풀기, 심지어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을 통해 학습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한때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70세의 린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은퇴 후 그녀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자신의 전성기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이를 더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대화에 대한 관심을 잃었으며 삶에 덜 참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면에서 그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다하다가 그러한 역할이 사라지면 길을 잃게 됩니다. 목적의식이 없으면 지루함과 우울증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젊은 세대 멘토링, 정원 가꾸기, 책 쓰기 등 계속해서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구조와 동기부여, 성취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배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일부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나이가 되어도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중단됩니다.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명, 인지 기능,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호기심을 갖고 주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당신이 몇 살이 되었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앞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배우며 최고의 날이 지나갔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5가지 실수를 다루었으니 이 중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은 단지 늙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이 기쁨, 목적, 독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지 아니면 좌절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데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사고방식, 재정에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체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 운동을 우선으로 하고 잘 먹고 건강검진을 잘 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면 오랜 친구와 다시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수용하여 계속 참여하도록 노력하세요. 변화에 저항해왔다면 적응한다고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구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 문제가 우려된다면 보안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의식을 잃었다면 작게 시작해보세요. 책을 집어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주변 세계에 기여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력을 갖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노년기를 최고의 해로 만드는 데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